긍정의 힘. 안녕하세요. 긍정의 힘으로 살고 있는 지체 2급 장애인 65세 박희순입니다. 저는 전라도 시골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9남매 중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때는 어려운 시기이고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서 공부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형제가 많았던 저희 집은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공장에 취업하거나 기술을 배워 가정 형편에 도움을 주어야 했기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무도 하고 울력도 하며 1년 정도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주에 살고 계시는 삼촌이 오셔서 부모님과 얘기하시던 중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삼촌께서 운영하시는 옷가게에서 잔심부름이나 일을 돕기 위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에 저는 밥벌이를 해야 해서 삼촌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옷가게에는 점원이 2명 정도 있었는데 눈치껏 잔심부름만 하며 살고 있던 중 아는 분께서 우리 회사에서 여공을 많이 뽑으니 시험을 한번 보는 것이 어떻겠냐 라며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16살이었고 결혼하여 살고 있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면접날 회사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너무 떨리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생산직이라 신체 조건을 많이 보았는데 키가 작아서 면접관이 키를 잴 때 저도 모르게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키를 재게 되었습니다. 면접관이 야무지다, 통과다 라는 말을 하였고 저는 결국 면접에 통과하여 언니와 아는 분께서 합격이라고 너무 잘 되었다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회사에 다닐 때 먹고 잘 곳이 없었는데 언니가 그런 건 다니면서 나중에 생각하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라고 하여서 언니네 집에서 생활하며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16살 첫 출근을 하던 날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시간을 지켜 출근하니 다들 운동장에 모여서 각 조장들을 따라 일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운동장에도 사람이 많았지만 각 반마다 몇백 명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좋으면서도 겁이 났습니다. 작은 입을 꼭 다물고 눈망울을 똑바로 뜨고 조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에 앵무새처럼 잘 대답하였습니다. 각 반으로 배치가 되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기도 전에 선배들은 잘 들어 너희들이 첫 공정을 잘 해줘야 퇴근 시간이 빠를 수 있어 라며 매섭게 말을 하였습니다. 일에 대해 잘은 몰랐지만 시골에서 여러 일을 하며 살았기에 어떤 일에든 자신이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라 일은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렇게 그 회사에 4년 6개월을 다녔습니다. 큰 회사여서 그런지 점심시간이면 삼림호빵 3개와 우유를 점심으로 주었는데 점심을 받으면 호빵 1개는 먹고 2개는 서로 모아서 한 번씩 돌아가며 가져가는 것으로 계를 했습니다. 많이 가져가는 날에는 하루는 언니 집에 주고 하루는 고모 집에 주고 아는 집은 다 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계를 해서 시골집에 소도 사주고 월급을 받으면 가져다 주기 바빴습니다. 겨울이면 5시에 일어나 출근 전에 연탄불을 미리 피워서 작업장이 따뜻해지게 하는 일을 했는데 월급을 더 많이 받고 보너스도 받아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내 나이 21살, 꽃다운 나이 우단 원피스에 새마을 청소 나팔바지, 바람머리에 멋쟁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 앞은 항상 시장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워낙 근무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아서 퇴근 시간에는 경비실 앞에 많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질세라 친구들도 오고 해서 그때 옆에 남자들을 열어두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데 옆자리에 있던 육군 대위가
집 앞까지 따라와서 누가 볼까봐 근처에 있는 다방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주소도 교환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 육군 대위는 상무대 교육 때문에 왔고 원래는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나이에 맞게 연애하며 야무지게 앞가림하며 잘해가며 살았습니다. 21살 친구들과 여름 휴가로 지리산 노고단을 갔다 왔습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두 팔이여 안녕이었습니다. 어제는 웃고 오늘은 울었습니다. 너무 정이 많아도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리산 공기가 가시기도 전에 집에 들어서는데 부모님께서 울고 계셨습니다. 놀라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았는데 희순아, 내 동생이 죽게 생겼다. 너가 한번 다녀와라 하시면서 전보가 왔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주소를 가지고 처음으로 서울행 버스를 타고 무럭무럭 어렵게 찾아갔습니다. 금성에 다니고 있는 큰오빠가 남동생을 고등학교에 보낸다고 서울로 갔기에 서울로 갔지만 안양에 살고 있다고 하여 안양 오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양 오빠네 집에 가게 되었는데 못 살아도 너무 못 산다. 우리 시골집이 크고 넓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작은 방에 살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 작은 방이 저의 인생을 확 바꾼 것 같습니다. 정이 많은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고 작은 방과 죽게 생긴 저의 동생을 보며 환장하겠네. 어쩌라고. 를 연말하며 집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얘기를 하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그때 당시 저의 의견에 너밖에 없다고 너의 의견대로 하자고 하였고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 4년 6개월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과 그동안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오빠에게 새로운 방을 얻으라고 도와주었습니다. 큰 오빠는 방을 새로 얻었고 오빠는 안양에 있는 오빠 회사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안 갔어야 했습니다. 두말 없이 올라간 그곳에서 저는 한 달 반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21살 늦가을에서 이른 겨울 우단 원피스를 입고 올라와서 병원 생활 7개월 만에 한 팔은 안양의 청소부에 주고 제대로 산재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당시에 맞는 보상만 받고 눈물로 울면서 한 팔로 시골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통곡하셨고 저도 통곡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이라서 그날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초상집처럼 울고 울었습니다. 우리 희순이 예쁘고 바른데 어쩔까 하면서 시집은 가겠냐고 혀차는 소리와 이런저런 소리가 밖에만 나가면 들렸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하기사 여자는 재고가 없단다. 라는 말도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말이 신경이 쓰였고 부모님은 밥도 거의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한 팔만 가지고 저의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은 한 팔이 있지 않은가. 희순아, 너는 한 팔은 없지만 남다른 성격이 있지 않은가. 그런 좋은 성격은 돈 주고도 못 산다. 하며 내 스스로가 자신을 위로하였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좋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의 한숨소리를 피해 옷가게를 하고 있는 광주 삼촌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불구가 된 저를 보고 삼촌은 그냥 놀아라라고 하였지만 하루 이틀은 놀 수 있으나 안 될 말이었습니다. 처음은 가게는 안 나오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한번 가게 가서 일을 도와보니 적응도 쉽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는 23살이었고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할 시기였습니다. 옷가게에서 일을 하며 가게에 오는 장사꾼들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중매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저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할머니가 말한 대로 재고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팔을 다친 후부터 뒤돌아보지 말자라고
굳게 다짐을 하였습니다. 장애는 자랑도 아니지만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움츠러들기보다는 당당하게 남은 한 손과 새로운 마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치기 전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저에게 맞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내 나이 24살 이른 봄, 지금의 애들아빠, 지금은 고인, 36년을 함께 살고 먼저 좋은 곳으로 간다기에 보내주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도 사극장애인이었는데 저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살면서 남편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선을 볼 때 얼굴이 너무 예쁜데 본인이 구제 안 하면 재고가 될까봐 결혼했다고. 80년 봄에 결혼해서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가난한 집 노총각이었고 장애도 있어 결혼이 늦었는데 지금 보니 제가 구제한 것 같다고 남편에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가구 공장 장식 또한 기술자였는데 공장에서 월급에 제때 나오지 않고 양쪽 집 다 넉넉하지 않아서 장애를 가진 저희 부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저희 부부에게 두 남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 남매를 키우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호되기를 쓰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두 팔을 이용해서 묶는 것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업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고 당찬데 남편은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는 오는데 월급은 적고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생활을 같이 하던 언니가 서울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지하철 가판대에서 신문을 파는 일이 돈벌이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고 이사를 가야 했기에 마음만 급했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다간 굶어 죽기 십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성격일지라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 서울에 한번 다녀온다고 의논이 아닌 통보식으로 말하고 아이들과 서울에 와서 눈으로만 보고 왔습니다. 그 일이 지하철에서 신문을 파는 가판대였습니다. 그 많은 신문이 저녁이면 다 팔렸고 이윤도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결정을 내렸고 저 혼자 6개월을 시누이 자취방에서 더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첫 차를 타고 충정로로 가서 신문을 배부받아서 각역에 와서 거의 7시부터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3번 받아서 팔고 나면 오후 10시, 집에 오면 오후 11시여서 밥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아침도 물 한 그릇 마시고 점심만 제대로 먹으면서 아이들 생각과 서울로 이사를 해야 되기에 내 몸은 뒷전이었습니다. 6개월이 되던 늦가을 아이들과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누들이 2개 방을 얻었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라서 23년을 먹지도 않고 4시간 자고 열심히 하다 보니 땡전 한 푼 없이 올라온 내가 돈이 모아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단독을 샀다.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연발 나왔습니다. 희순아, 장하다. 한 팔이면 이래서 할 수 있다. 긍정의 힘으로 마음 먹기 나름이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잡을 게 없으면 못한다. 장애인 재단에 감사하다. 장애를 가진 나를 이끌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더 할 나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2년 후 장애인 특별 분양 공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2사람이 장애라서 바로 되었습니다. 시골에 논도 사들였습니다. 큰 능력도 없는 사람이 생각은 바르다. 여유가 있으니 동사무소에 가서 밖에 못 다니는 세 가정의 작은 돈이지만 매월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고 사니
10분의 1이라도 해야 한다고, 나누어야 한다고. 모든 게 그러하듯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10년 정도 신문을 팔다가 돈을 많이들 벌었다고 다른 장애인 단체가 온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10년 동안 하던 일을 놓고 나니 앞이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은 커가고 해서 날마다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냥 있을 수는 없는 일, 식당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장애인 촉진공단에서 그 당시에 맞지 않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공단의 이사님의 말에 5천만 원을 받아서 오픈상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그때 당시 장애인이 식당을 한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뒤통수가 간지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잘 되었고 역시 잘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칭송도 많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가 몸이 너무 아팠고 그때 50대 중반 식당을 접고 몸에 맞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식당도 했는데 이번에는 영업 쪽으로 발품을 팔았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였던 이런저런 정보를 발로 입으로 물어서 내 몸이 오른팔이 없는 것 빼고는 다른 데는 건강하니 남은 몸을 잘 사용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원래 성격도 긍정적이지만 정도 많았습니다. 한 팔이 없고 배운 것 없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았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유혹의 손길도 있습니다. 헛다리 짚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업을 하기로 물어물어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배운 것 없고 장애까지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속은 텅 비었는데 겉보기에 인상만 보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영업도 나름 잘 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칭찬하자면 긍정적인 성격과 성실함이 가난도 해결하였고 장애도 극복하게 한 것 같습니다. 65살 손주 셋을 둔 할머니는 이 글을 쓰면서 울고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10분의 1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도 애썼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박희순, 사랑해. 두서없는 글이지만 장애를 얻게 된 지 43년 만에 속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